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무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일정 부분 좀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소폭 하락 정도, 그러니까 보합권을 좀 많이 예상을 했었죠. 근데 시장 장 초반에는 사실 보합권의 모습들, 약보합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후장으로 가면서 낙폭이 조금씩 커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계속적으로 좀 아침부터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어제 상승했던 부분들 대부분 좀 반납하면서 오늘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약간 거의 지지선 부근까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은 어느새 1%가 넘었죠. 하락폭이 1%가 좀 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순히 수급적인 부분만 좀 놓고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의 매도가 가장 하락에 좀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 시장이 다시 좀 심심해졌죠. 그러면서 좀 보수적인 시장이 되면서 거래대금 좀 줄어들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아마 7조 원대 거래대금이 좀 예상이 되는데, 거래대금 줄어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좀 매도세를 내니까 그 매도에 의해서 시장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모두 다 좀 하락을 하고 있죠.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까지 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이 LG화학만 2.65%고 나머지는 3%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가총액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좀 전에 말씀드린 종목 중에 제일 낮아서 13이고 4.69% 하락하고 있고요. 나머지가 2에서 3%대 중반까지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위 안에 있는 종목 중에 4개가 3% 정도, 평균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하락이 나오죠. 그러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보합이고요. 삼성전자도 하락폭이 크지 않고, 기아 같은 경우도 거의 보합권 정도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행이지만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로 좀 매도가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증명이 되죠. 외국인이 1,363억 순 매도를 하고 있는데, 화학에서 지금 가장 많은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333억 매도 나오는데, 화학의 시가총액 1위가 LG화학이고 2위가 SK이노베이션입니다. 두 종목 다 2차전지와 밀접하죠. 여기서 하락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매도 2위가 기계와 전기전자인데, 기계는 로봇들 일부 나오는 것 같고요. 전기전자 쪽도 보면은 LG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이 여기 들어있죠. 2차전지가 또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매도 많이 나오는 섹터가 철강금속인데, 여기에 포스코 홀딩스가 또 철강금속의 시총 1위거든요. 매도가 나오는 쪽이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로 해서 코스피에서 대체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 하락폭도 조금씩 커지면서 코스피의 하락폭이 점차 커졌고, 그러면서 지금 0.95% 한 24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 CPI가 컨센서스에 부합했죠.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오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너무 빨리 올랐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고, 채권 금리는 너무 빨리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도 너무 빨리 올랐고, 하여튼 이 위로든 아래로든,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 인상하는 건 확실한데요. 금리 인상 시기와 폭이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아직 금리 인상이 확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늘 주가가 최근에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다라는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죠. 항상 주식시장 보면 계속적으로 급등한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중간에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하더라도 중간에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좀 그런 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세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분명히 시장은 긍정적인 방향은 맞지만 최근에 좀 빠른 속도로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의 속도 조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FOMC에서도 금리 동결을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면 96% 정도 동결 가능성이 나와 있는데 금리 동결하고 파월 의장은 보수적으로 또 얘기를 하겠죠. 절대로 비둘기파적으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할 가능성은 낮아요. 없는데 보수적으로 얘기해도 시장의 조정은 또 크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 박스권을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코스닥으로 좀 다시 가보면 제가 코스피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조정이 깊었기 때문에 이 하락이 나왔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폭이 조금씩 커지면서 코스피도 커졌다, 조정이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에서도 이 2차 전지가 문제입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LNF 포스코 DX를 빼고 나서 이 에코프로 그룹주와 LNF까지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1위죠. 코스닥에서 4.71%고요. 에코프로가 4.85 그리고 LNF가 5.40%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세 종목 평균 하락이 한 5% 정도 되는데요. 이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1, 2, 5위인데 이 종목들이 5% 가까이 빠지고 있다. 그리고 하락폭이 장 초반 대비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점 커졌다. 이게 원인이죠. 코스닥이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이제 다른 종목들도 전체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조정의 폭이 좀 더 커졌다라는 점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시가총액 비중이 압도적으로 좀 크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코스피도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중에 2차 전지 종목이 많은데 코스닥은 비중이 더 커요. 이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두 회사만 해도 워낙 큰 시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컸고 그래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하락폭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오늘 코스닥을 놓고 보면은 로봇주들도 그렇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엔터주들 그리고 바이오주들 게임주들 이런 종목들까지 최근에 좀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랐던 종목들 2차 전지 소재도 유동성 기대감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가 없죠. 유동성이 늘어난다. 금리가 인하된다. 그래서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의 투심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속도 유동성이 좋아지는 건 맞는데 너무 빨리 좋아졌다. 그래가지고 조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기전자 쪽에 있어서 2차 전지를 빼고 나면 반도체에서 하이닉스 소폭 강보합 정도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전기전자 종목들 보면 삼성 전기도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이렇게 전기전자 쪽 일부 종목들로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항공주들 국제유가가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들도 긍정적인 모습들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제주항공이 가장 좀 눈에 띄게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금융주들도 일정 부분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가 시장의 하락을 촉발한 가장 큰 요인이고요. 유동성에 대한 긍정적인 상황은 맞으나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한 상황에서 오늘은 속도 조절하고 있는 상황들. 이 지수가 좀 묶여있기 때문에 지수를 묶어놓으려면은 섹터별로 특히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큰 섹터가 크게 상승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섹터별로 무언가 많이 움직이기보다는 당분간은 좀 종목별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항공주들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공주 내에서도 일부는 또 소폭이지만 하락하는 종목도 있고요. 또 상승하는 종목도 있을 정도로 투심이 좀 많이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움직임이 좀 다르기 때문에 뉴스가 있는 종목들, 특별한 호재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짧게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양대시장 시간이 갈수록 힘을 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더욱더 힘을 내지 못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KNS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따따블을 기록한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14% 넘게 빠지면서 76,2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엔터파트너즈 살펴보겠습니다. 플라스틱 사출과 금형 제조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3% 넘게 빠지면서 주가는 2,91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오플로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김재진 대표의 주식이 대량 매도가 됐습니다. 이 소식 속을 받으면서 1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4,155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제약 바이오주인 현대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13% 넘게 빠지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는 24,45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스타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기업 진단기기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0% 넘게 빠지면서 6,800원 선에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바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첫 종목부터 구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NF를 좀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좀 문의가 들어와 있었는데요. 지금 시간 기준으로 5% 넘게 빠지면서 16만 8천 원 선 정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막풍님께서 채팅창에 좀 남겨주셨습니다. LNF 싸다고 샀더니 사자마자 물렸네요. 손절 고민됩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LNF의 주가 사실 연초와 비교했을 때 반 정도로 좀 내려간 수준입니다. 반등 시점이 어느 정도일지 좀 궁금한 상황인데 어떻게 좀 체크를 해봐야 할까요? 네, 우선은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조금 개선이 됐다가 나빠졌죠. 오늘 제가 좀 전에도 오늘 시장 상황 말씀드릴 때 2차 전지주에 대한 하락으로 인해서 시장의 조정이 좀 더 깊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의 2차 전지주의 조정 중에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다음이 LNF였죠. 시가총액이 굉장히 큽니다. 6조예요. 6조, LNF가 6조 1,000억 정도 되는데 근데 조정이 5%까지 오늘 장중에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죠. 우선 오늘 하락만 놓고 보면 2차 전지주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있고 그러면서 2차 전지주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NF에 대한 상승 보면 11월 28일부터 상승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하락은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조정이 섞였어요. 다시 12월 달 들어서 12월 5일 조정받고 6일 상승했다가 7일 조정받고 8일 상승했다가 10일, 12일 그리고 오늘 13일까지 이번 주 3일 내내 3일 동안 10% 좀 넘게 하락했죠. 이런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유동성 기대감이 이 11월 하순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LNF도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유동성 좀 쉬는 모습들 나오면서 LNF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회사는 달라진 게 없죠. 회사는 똑같이 2차 전지 소재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갔던 건 유동성에 대한 모습들로 인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투신이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2차 전지주에 대한 전체적인 투심을 보는 게 LNF의 주가 방향성에는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했던 부분들 좀 빨리 상승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차트만 놓고 보면 많이 안 오른 것 같은데 14만 원 정도였던 주가가 지난달 말에 그런데 주가가 거의 한 19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하락을 했어도 지난달 하순 정도에 시작했던 14만 원 초반 주가보다는 약 한 20% 높은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주가 상승에 대해서 완전 되돌림 현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승분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적으로 놓고 보면 한 21선이 16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래로 보면은 61선이 16만 원 1천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붕괴되지 않으면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지켜주고 횡보할 가능성이 있고요. 2차 전지 관련된 다른 종목들이 만약에 투심이 붕괴된다 그러면 그때 그날 보시면서 좀 손절 타이밍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6만 원에서 16만 5천 원 정도가 깨지는지 그러니까 21선과 61선이 깨지는지가 상당히 LNF 자체적으로 놓고 보면 좀 중요하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투심과 지지선을 잘 지키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NF의 경우 2차 전지 투심을 먼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16만 원에서 16만 5천 원 선을 잘 지키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종목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엔터파트너즈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11월에 방송과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야를 사업 목적에 추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또 무상 감자 결정 이후에 거래 재개가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고점에 대해서 지금 부담이 있다고 봐야 하는 시점일까요?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락 이유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 엔터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무상 감자를 했죠. 무상 감자를 결정을 하면서 거래 정지 기간이 있었습니다. 감자, 주식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래 정지 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거래 정지했다가 전일 이 감자 이후에 거래 재개를 했고요. 첫날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29.92% 올라가면서 거래 재개 첫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멋있게 상승을 했죠. 그런데 상승하고 하루 만에 다시 한번 하락하는 오늘 한 14%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5대1 무상 병합하는 감자를 했죠. 주식 수가 확 줄었습니다. 근데 감자를 하는 이유가 원래는 좋지가 않죠. 감자 같은 경우는 자본금, 그러니까 적자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자본금을 줄여주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유로 감자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감자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자를 하기 때문에 사실 하락하는 게 아니죠. 감자를 해야 될 정도로 그동안 적자가 많이 났다라는 게 하락 요인이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엔터파트너즈도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적자가 계속되면서 적자가 쌓였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하락을 계속했고 그러면서 감자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실적만 놓고 보면 22년과 23년 이 적자를 기록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21년 매출액이 177억입니다. 22년도 매출액이 111억이고요. 그리고 23년도 3분기까지의 매출액이 60억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매출액이 또 많이 줄었죠. 매출액에 대한 이 감소는 사실 실적이 흑자와 적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부분, 이 변동이 되는 부분보다도 더 안 좋게 보는 게 사실 매출액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회사 자체가 좀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비춰지기 때문에 매출액이 줄어든다는 게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엔터파트너즈가 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는 점 그리고 적자도 2년 연속으로 진행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출액에 대한 회복이 먼저는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터파트너스 매출액에 대한 회복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락 속에서 좀 불안하신 마음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가야 할까요? 네,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매출액이 줄어든다는 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가치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 치명적인 흐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사실 매출액이 회복이 안 되면 이익이라도 좀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매출액이든 이익이든 이런 재무 상태에 대해서의 개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도망가자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파트너즈에 대해서 도망가자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서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를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인 제프티의 긴급 사용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사실 이 현대바이오가 이전에는 현대 IBT라는 디스플레이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디스플레이 기업에서 BT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으로 변신은 성공적으로 잘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현대바이오의 주가를 그래서 살펴보면 이전에는 사실은 이 지금 주가보다도 훨씬 낮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2018년도 보면 4,000원대였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만 원을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21년도에 6만 원도 넘어갔죠.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현대바이오에 작용을 했습니다.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이 코로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제프티였죠.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제프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오르락 내리락하는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 기대감이 10월 달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면서 4만 원 넘었었는데 다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조금씩 떨어졌던 게 어느덧 2만 원대 후반까지 떨어졌다가 오늘은 13%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프티 같은 경우 승인이 지연이 된다는 점.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죠. 코로나에 대한 무언가가 나온다 그래도 지금 코로나 증상이 의심되더라도 개인들은 검사를 안 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좀 많습니다. 단순히 그냥 감기의 한 종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냥 감기약을 먹고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라는 마음으로 많이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많이 줄었는데 그 부분에다가 이 제프티에 대한 이 승인이 지연된다라는 점, 이런 실망감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까지의 주가가 그동안의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의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면서 좀 차트 자체도 동떨어져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 추세가 무너진 것이 아닐까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가야 할까요?
네, 우선 도망가자라는 이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도망간 다음에 사실은 이 도망가는 의견이 이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아까 제가 매출액이 줄어드는 게 제조업체로서는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죠. 이 FT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을 때 주가의 다시 재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도 사실 FT가 시장에서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테마로 되어 있다라면 그 당시에도 좀 안 먹힐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도망가자 전략 주셨고요.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아스타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사우디 자산에서 현지 합작법인의 사우디 한국산업단지 내에서 생산부지 사용 계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등에 업고 연매출 1조 원 달성도 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에 좀 어떤 악재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사실 아스타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사우디 국제산업단지 회사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조인트 벤처 설립을 하면서 이 네옴시티, 사실 제일 먼저 생각나죠. 이 네옴시티와 같은 정부 발주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기사는 이렇게 났죠. 근데 이 기대감이 적용이 됐다라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 이 12월 7일 날 이 기사가 났는데 12월 7일 날은 하락했고요. 12월 8일 날 3% 상승했다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한 16%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이 사우디에 대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라면은 이 부분이 좀 상쇄됐어야 되는데 그럼 사우디 외에 그럼 어떤 하락에 대한 요인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우선 아스타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 좀 우려감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전체적으로는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첫 번째로 남아있고요. 3분기 말 자본 잠식률이 21.54%입니다. 그래서 자본 잠식에 대한 이 우려감들이 있고 그러면은 자본 잠식이 됐다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들이 있죠. 그러면서 유상증자, 관리 종목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타에 대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시장에서 우려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스타의 주식 담보대출이 최대 주주의 주식 담보대출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두 곳의 저축은행에 주식 담보대출을 받아 있는데 한 곳에 대한 담보대출 만기일이 12월 30일인데 최근에 주식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힘든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도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좀 복합적으로 염두에 두시면서 아스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스타에 대해서 엄두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주가도 좀 상승세를 좀 타다가 또 급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할까요? 네, 아스타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 두 가지가 상당히 좀 치명적입니다. 주식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한 가지는 최대 주주의 오버행 이슈거든요. 오늘 급락 종목 중에 하나 이오플로우가 최대 주주의 이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대 주주의 주식 담보대출에 대한 우려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회사 근본적인 문제, 재무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죠. 이 두 가지 악재가 다 겹쳐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좀 도망가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에 대해서도 도망가자 전략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의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도 좀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시장이 좀 견적에 버텨주나 싶더니 오늘 장에서는 마감으로 갈수록 지수 자체도 점차 밀리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마감까지 한 16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종가 베팅할 종목은 어떤 섹터에서 찾아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이제 바이오라고도 할 수도 있고 제약 섹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약은 오늘 포함해서 한 2번 정도? 네. 제가 바이오 제약은 잘 안 맞는데 네. 이번에 다시 2번째 한번 도전을 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어떤 그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할 만한 내용들 그리고 호재가 될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는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상반기에는 비만 치료제 그리고 네. 하반기 같은 경우는 유전자 가위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좀 제한적으로 이제 최근에 또 마이크로플라즈마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테마만 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 뭐 그 IT라든지 2차 전지처럼 이렇게 강한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참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제약은 좀 상당히 소외가 일단 돼 있습니다.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는 그 기대주, 유망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호재가 될 만한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등에 업지 못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그 조명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소외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망주는 항상 말 그대로 이제 기대가 되는 기대주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는데 과연 그게 언제 터지느냐. 그게 좀 관건인 업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올 3월달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국무총리사 나왔던 그 회의 정부 회의에서 블록버스터급 신약 이제 개발해 나간다 이런 얘기를 나오게 되면 보통 가야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잘 안 가더라고요. 이게 상반기에는 뭐 체제 PT라든지 그리고 뭐 2차 전지라든지 이쪽으로 좀 묻혀 있다 보니까 뭐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게 더 크게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 하반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시장이 좀 주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 개별적인 산발진 테마만 좀 많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건스니가 또 보니까 내년에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주목해야 할 업종으로 좀 선정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기대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호재가 될 만한 부분들이 또 11월 24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K바이오 투자 컨퍼런스 요거를 좀 개최를 했거든요. 개최를 하게 되면서 이제 2,600억 정도 이제 펀드를 조성을 해가지고 제약사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골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내에 이제 펀드 결성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한 1,000억 정도 본격적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제 4년 동안 이제 본격적 제약 산업을 지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필요해야지 이제 임상업체도 그렇고 이 제약업체도 그렇고 신약 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뭐 우리가 코로나 겪었잖아요. 코로나 네. 겪게 되면서 뭐 백신 개발하는 회사도 많았었고 뭐 치료제 개발하는 데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일동제약을 예를 들게 되면은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는데 한 1,200억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직 식약처 승인이 안 났어요.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성과가 나야 되는데 성과가 안 나오게 되면은 이 개발 비용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어쨌든 지원을 하게 되면서 신약 개발에 붐을 좀 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들은 제약 산업 보게 된다면 상당히 뭐 좋은 소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소식들이 뭐 이번 정부 내에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정책적인 지원 이슈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바이오도 한번 이제는 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정책적인 지원 속에서도 아직 뭐 주가가 잘 가지 못한 만큼 네네. 이젠 좀 주도주로 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했으면 좋겠다죠. 했으면 좋겠다 바람이신 네, 거죠. 근데 이제 좋겠다. 금리와도 사실 좀 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섹터가 아닐까 싶어요. 네네. 금리 인하 기조 의제는 좀 사실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는 제약 바이오주의 비중을 좀 확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정말 죄송한데 그걸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업종 네. 그러니까 종목을 보게 되면은 네. 그런 말씀하게 되면은 이 종목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은 맞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바이오 업종을 설명을 드리면서 네. 만년 기대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기는 갈 것 같은데 뭐라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보인다라면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게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셀트리온에 대해서 좋게 보십니까 안 좋게 보시냐면은 좋게 봅니다. 이거 내년에 갈 것 같다. 어떠냐면 이런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간다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종목 가는 거하고 업종 가는 것도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지만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업종은 네네. 지켜봐야겠는 개별주 플레이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네네. 거잖아요. 뭐 셀트리온 말고 또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셀트리온 말고 이제 관심 가지고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네. 맞을 것 같네요. 오늘은 보령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요 종목 한번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03850 보령인데 일단은 이제 최근에 판권 협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 판권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 신약이 상당히 성과가 괜찮습니다. 일단 HK 이론에서 만든 국산 제30호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 신약 K캡이란 그 약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판권을 그동안은 종근당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종근당과 계약이 끝나게 되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보령이라는 회사와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K캡이라는 그 약에 대한 어떤 올해 처방 실적이 한 1,500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500억 정도 되게 되면서 이게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이제 꼽히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걸 만약에 판권을 가져오고 그리고 이때 이 지금 말씀 있는 보령이라는 회사에 영업력까지 어떤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2,000억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령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 매출이 한 8,50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보령이 이 판권을 가져와서 판매를 하게 되면서 만약에 2,000억 넘게 매출이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매출 1조 클럽에 들어가게 되면서 중견기업 이상의 어떤 이 이미지를 가져가게 되면서 수급도 좋아지는 그런 방향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판권 협상 잘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보령 같은 경우에 최근까지 주가가 좀 좋지가 않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들 계기로 해가지고 아마 주가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판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냐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이게 주식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분위기가 바뀌는 게 한순간이거든요. 근데 네. 그 바뀌는 포인트가 항상 예상치 못한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어? 라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보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K캡에 대한 어떤 판권 협상이 제가 볼 땐 반전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판권에 대한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은 12월 11일 날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좀 거래가 실려주고 있고 그러면서 전국적 많은 부분을 돌파할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길게 보게 된다라면 원형 바닥 패턴을 해가지고 한번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가져가볼 만한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13,000원 정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13,000원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낮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최종 목표가가 아닌 이제 제가 항상 분기점 이런 가격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3,000원은 분기점 이렇게 보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0,000원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보령 짚어주셨고 여기에 더해서 목표 주가를 13,000원 손절 라인 10,000원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리뷰는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또 LS 머티리얼즈도 오늘 함께 또 같이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2호 따따블의 주인공이 됐고 웃으시죠? 아니 사연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연이 있으세요? 좀 일단은- 마음 아픈 사연일까요? 네, 맞아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마음 아픈 네. 상황이라서 질문 다 하신 건가요? 네, 질문 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멈췄습니다. 아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그렇고요. 네. 그거 하고 이제 오늘 아침 방송에서 또 이제 LS 머티리얼즈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반대로 가고 있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제 상장 당시에 질문을 네. 받았을 때 이거 단기간에 끝이 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공모가 대비 거의 4배가 갔거든요. 근데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어제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요게 지금 이렇게 공모 자금이 몰린 이유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그런 흐름이 났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단발로 끝이 날 거라고 네. 말씀했는데 어쨌든 따따상 같고 오늘 상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신규 상장주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구나. 네. 제가 이 주식을 업으라는 게 15년이 넘었는데 네. 물론 주식이라는 게 시장 전망이라는 게 맞고 틀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신규 상장주는 좀 맞추기가 참 개인적으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 안티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이런 거 신규 상장주 할 때 보면은 댓글 달아주기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아, 네. 또 틀렸다 이러면서 많이 오셨는데 아마 제 안티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나 좀 달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LS 머티리얼즈도 한번 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틀릴 것 같아요. 또 틀릴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시 또 이것도 예측을 해보자면은 용기 있으시네요. 뭐 그거 없으면은 뭐 시체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틀리더라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얘기 네.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또 틀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격 매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 참 어렵네요. 추격 매수는 하지 않는 네네.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아. 요즘에 좀 보면은 뭐 에코프로 머티를 비롯해서 뭐 네네네. LS 머티리얼즈도 있고 뭐 KNS도 있었고 최근에 좀 상장하는 종목들이 좀 성적표가 꽤 네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상장할 종목에 대한 관심도 네. 높아질 것 같은데 올해는 지금 하나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 종목의 흐름 역시 좀 변동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의 시장 상황과 연결해서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오늘 한번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오늘 하락 종목수가 코스닥 기준으로 1161 네.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승한 종목들이 작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IT 쪽 같은 경우는 빠진 종목, 상승한 종목 극명하게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시장에서 대안을 찾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 이전의 전제를 깔게 되면은 시장의 전반적인 개별 종목 장세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개별 종목 장세 속에서 시장에서 대안을 찾고 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신규 상장주가 아마 그런 매력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어제구나. 죄송합니다. 네, 그게 어제였네요. 어제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LS 머티리얼즈와 네, 오늘도 같은 하나가 있었죠. 블루엠텍이 오늘 상장했잖아요. 블루엠텍이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아침에 어떤 업종이 이렇게 상승이 있었는데 그럼 제가 맞는 거네요. 의약품계 쿠팡이라고 불리는 아, 예. 종목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도리어 또 이제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네.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 얘기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면은 상대적으로 네. LS 머티리얼즈 쪽으로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블루엠텍은 또 소액이 됐다. 똑같이 이렇게 네. 신규 상장주지만은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은 이제 LS 머티리얼즈로 이렇게 좀 쏠림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소외됐다. 네. 참 코에가 뭐 코걸이 뭐 이거 50, 200은 뭐 아무튼 그렇네요 지금. 소외됐다고 하시면 그래도 네. 156%나 상승을 하고 있네요. 시가 네. 대비. 네, 시가 대비는 그렇죠. 시가 아쉬운 대비, 흐름이죠. 상장가 대비. 예. 네. 아. 네, 일단 전반적으로 IPO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잘 버텨주나 싶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더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1% 넘게 빠지면서 2,509선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힘을 크게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28%로 더 큰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828선에 종가를 쓸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양상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 덜어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1,000억 원 넘게 사고 있는데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86억 원을 사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 많이 홀로 1,5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들 많이 사고 있습니다. 2,0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655억 원 팔아내면서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1,000억 원 넘게 팔면서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오늘 시장이 하락을 하긴 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은 뭐 원래 가던 대로 가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시장의 특징이 아시겠지만 개별 종목 중심이었던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빠른 순환매.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반도체가 부각이 됐었고 어제 같은 경우 또 새롭게 풍력이 나는 테마가 또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뭐 그전에 AIG 넥선 때문에 로봇이었었고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마이크로 플라즈마 때문에 바이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달라요. 그 주다는 테마가. 그런데 중요한 건 시장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 계속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말씀드린 게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든 간에 지금 시장이 나타낸 현상은 뭐 어제나 오늘이나 그저께나 똑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구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된다면 왜냐하면은 내일은 뭐가 뜰까라는 것도 예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뭐가 뜰까를 모르기 때문에
뭐 그게 된 어떤 막막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쏠림 현상에서 또 내종목도 소외가 되는 현상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시장이 재미없다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들이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나오는 것들, 이런 거 잘 따라잡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시장이 참 재밌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매매 성향에 따라서 상당히 뭐 좋은 시장, 상당히 안 좋은 시장, 이렇게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이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개별 종목 상세가 일단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 말씀은 좀 이따 또 드릴게요. 네, 양대장 하락으로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감 동치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우리 양대시장 1%대 내외 하락률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럼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락하는 업종이 우세한 가운데 이 사이에서도 빨간불이 켜낸 업종은 있습니다. 통신 업종이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0.33%의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증권 업종과 음식료 업종이었습니다. 각각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나머지 업종 전반으로는 파란불이 켜져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파란불을 켠 업종이 우세합니다. 그래도 음식료 담배 업종에서는 2%대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다음으로 좋았던 업종은 반도체 업종입니다. 0.8%의 강세로 마감이 됐고, 그 다음으로는 비금속 업종이 0.7%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지수 자체 좀 아쉽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 할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FMC 경계갑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증시입니다.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좋을지, 관망을 하는 것이 좋을지,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먼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무리한 대응보다는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께서는 1월까지는 시장을 관망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께서는 금리 동결에도 박스권이 전망되는 만큼 관망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님 의견 어떠실까요? 네. 그 동시업계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어쨌든 대전제는 뭐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산타랠리가 언제 오나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많은데 산타랠리는 이미 개별 종목으로 이미 왔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게 되면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LS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 결국 이게 산타랠리가 왔다고 봐야 되는 것들을 네. 상승을 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지속해서 중요한 건 이 흐름이 지속이 될 것인가, 반전 포인트가 있을 것인가, 그걸 봐야 되는데, 지금으로는 이제 반전 포인트가 될 만한 게 어쩔 수 없이 FOMC 얘기해야 되는데, 뭐 동결한다 그런 뻔한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 6, 9, 12, 그러니까 이 계월에 있는 FOMC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점도표하고 경제 전망치를 수정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점도표 같은 경우는 이제 9월달 참고해 보게 되면 2024년도를 4.6%에서 5.1%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전망치도 뭐 0.5%가 올라갈 만큼의 어떤 그 상향 조정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한번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 이전에 됐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번에 그 PC 물가지수하고 점도표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2.5% 예상을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하향 조정을 하고, 그러면서 점도표 같은 경우는 5.1%가 아니라 한 4.8에서 4.6으로 만약에 내리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 영향으로 이제 그 영향이 대형주로 가게 되면서 개별주만 가는 게 아니라 대형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반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면은 제가 대전제라고 말씀드린 부분인 개별 종목 상승세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외국인 기관이 지금 굳이 시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또 공매도 금지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네. 공매도가 금지가 됐기 때문에 종목들이 신고가가 하더라도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정말 탁월한 명분 하나 붙이게 된다라면은, 그게 또 이유가 그렇게 되면은 제재할 근거가 아예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기사 하나 참고하게 되게 되면은 모 언론에서 나오는 건데, 모건 스탠리가 한국 반도체 소부장 지분 쇼핑.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소부장 준성주를 왜 살까요?
그러니까 시장을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시장을 좋게 하는 것은 종목을 올려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데 네. 지금 시장이 나쁘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공매도가 금지가 됐기 때문에 종목들 잘 피게 해가지고 그 정도 잘 올리게 되면은 수익이 잘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장을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기관도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보시면 12월 달 모건스탠리 국내 반도체 업체 보유 지분 현황이라고 기사가 나와 있는데 언론에서 제주 반도체, 에로트비큐, 텔레칩스 최근에 제주 반도체 종목 상승률을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뒤에 보니까 모건스탠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었거든요. 이것도 결국 보니까 모건스탠리가 뒤에 있었던 거고 목적 단순 투자. 목적 당연히 단순 투자죠. 왜냐하면 트레이딩에서 수익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유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제주 반도체 쪽으로 모건스탠리 샀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요걸 보고 들어가면 안 돼. 또 들어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네. 그럼 모건스탠리 이걸 보고 또 팔고 나오겠죠? 그러면 또 내가 사면 고점이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얘기를 드리려고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기관이 굳이 시장을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방금 그 뉴스 기사 보여드렸듯이 종목만 잘 픽해서 올리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산타랠리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이 최소한 이번 달 말까지 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내년에 가서 신진효과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면은 내년 1월 달도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대를 할 만한 부분은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1월 달에 신전 효과가 나왔던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확률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기대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12월 달 같은 경우도 미국의 통계를 보게 되면은 1950년 이후에 12월 달은 다 올랐어요. 네. 그 얘기를 제가 10월 달 방송에서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결국 11월 달 상승이 나왔어요.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거든요. 비레크만 이슈도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통계가 또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월 달 같은 경우도 어쨌든 기대는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만약에 반전 포인트가 없게 된다라면은 뭐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별 종목 장세가 네. 지속이 되는 만큼 그럼 저희 또 내일 봐야 될 섹터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어떤 섹터를 바라봐야 좀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섹터인데 네. 그 해상풍력입니다. 해상풍력 해가지고 아마 CS 윈드 이런 것들 많이 물려 계실 건데 이 CS 윈드하고 이제 SK 오션 플랜트 요 두 종목이 좀 피해라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요 두 종목이 어제를 기점에서 조금 약간의 분위기 변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결국 고금리 이슈가 첫 번째 연유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 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가상화폐가 좀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 해소 수혜주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가 지금 해상풍력이 좀 피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피게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 해상풍력 관련주의 CS윈드라든지 그리고 SK 오션 플랜트를 바라보는 이제 기관이든지 외국인 시선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어제 이 CS윈드라든지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 수급을 보게 되면 또 개인만 대량 매도를 했어요. 또 개인만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한 얘기죠.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 한 단기적으로 뭐 CS 윈드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한 6만 5천 원 이상? 추세 상승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6만 5천 원 이상의 한 단기적으로 한번 충분히 노려볼 만한 장세고 지금같이 종목 픽을 쉽지 않은 시장에서 어찌 보면은 또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해상 풍력 쪽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시간에는 엔터파트너즈와 현대바이오, 아스타를 구조해 드렸습니다. 세 종목 모두에는 도망가자 전략을 주셨고요. 산 넘어 산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LNF도 함께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보령을 공략해 주셨습니다. K바이오는 이제 심폐소생술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보령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의 시장 승부수가 될 만한 섹터로는 해상풍력 쪽 잡아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